유연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최근 기업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서는 기업 문화의 변화에 담긴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코로나19 때문에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인류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근무 환경을 크게 바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사실 유연 근무제 얘기가 나온 거 실시된 건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이게 도입된 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히 그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0년 넘게 일종의 9 to 6 아침 9시에 출근해 갖고 6시 퇴근하는 게 익숙했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어떤 노동 고용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 워크 시대의 뉴 노멀,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 같은 유연 근무제를 처음 도입한 기업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게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주로 IT 기업부터 예. 선도적으로 이걸 많이 해서 많이 확장이 됐는데요. 휴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636명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재택근무를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5점 만점에 평균이 3.8점, 거의 4점 가깝다는 꽤 거예요. 높네요. 네, 보니까 4점이 52%, 상당수가 반 이상이 4점이고요. 예. 그래서 3점이 24.5%, 그리고 5점을 준 사람도 16.3%. 제가 이걸 합쳐 보니까 약 92.8%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보면은 출근 하나 안 하나 별로 차이가 별로 없다. 어차피 일하는 건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별다른 건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불필요한 이동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 그 퍼센트를 보니까 약 46.9%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예. 보면은.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이 있는 삶을 바이러스가 강제로 가져다 줬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인데 네. 자,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업무 패턴의 변화를 오히려 또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게 물론 개인차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휴넷 설문조사에서도 그걸 물어봤는데요. 네. 재택근무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출퇴근 구분이 없어서 일을 더 많이 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일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28.6%, 약 30% 조금 미만 정도 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하는 건지 가정인지 소위 말하는 워라밸 이거가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생각만큼 집중을 잘 못하겠다, 생산성이 잘 안 오른다. 아무래도요. 예,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편함 호소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 이게 집에서 이걸 하려면 업무하는 공간, 그다음 가정일 하는 공간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집이 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혼재되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고요.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국 기업에서는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일할 맛이 난다. 대면으로요. 네, 대면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만약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대요. 예. 오히려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소통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과 쉬는 곳, 일터와 집의 공간이 좀 모호해지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꽤 많군요. 자, 그럼 이러한 심리가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일할 때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업무에 익숙한 장소가 아닌 데서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이 업무 모드로 전환이 잘 안 된다는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침대와 사무실 책상 간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막 혼재된 느낌이 있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심리학 실험이 물론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실험은 아니고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본 게 있었는데요. 예. 1975년도에 영국 심리학자 고든과 베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잠수부들을 대상으로 단어를 이렇게 암기하게 하는 거를 과제를 줬는데 예. 하나는 물속에 20피트 물속에서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하나는 물 밖에 나와서 단어를 암기하게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단어가 얼마나 잘 회상되느냐, 재인되느냐 이걸 알아봤더니
물 속에서 단어를 암기한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단어가 더 잘 생각이 났고요. 예. 물 바깥에서 학습한 사람은 물 바깥에서 단어를 재인했을 때 훨씬 회상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가 좋다 또는 회사에서 계속 있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업무를 오랫동안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 학습했던 그것이 생산성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예. 만약에 재택근무도 계속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직장인들의 근로 환경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 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큰 변화가 그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아까 잠깐 제가 그 말씀 뱉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육아하는 것과 그다음 회사 업무를 보는 거 이게 네. 어떻습니까? 경계가 혼동되면은 일이 2배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그럴 수 있을 있거든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뭔가 이거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해본 경험이 네. 100마디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듣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재택근무를 해보니 처음에는 재택근무가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해보니 오히려 나름 괜찮네. 나쁘지 않더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어. 재택근무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 그렇지 않네. 예.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부조화를 일으켜요. 아, 네. 그러면 한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럴 때는 대개가 새롭게 체험해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게 괜찮다. 이쪽으로 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재택근무나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존의 재택근무 안 좋아 이 생각을 더 공고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는 재택근무를 했을 때 얼마나 생산성이 오르는가, 또 업무의 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조절 변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처럼 정말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타날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대처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불안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예. 두 번째 이게 나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이걸 이겨내고 함께 경험하고 있다. 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에 왜 이런 게 생겼을까? 물론 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지금 각자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잘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why보다는 how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청결이라든지 어떤 감염병 예방이라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상화돼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훨씬 더 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함께 계속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애초에는 그 기온이 올라가면 이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잘 기억해서 마음을 다잡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